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 지금 출근하는 길이고요. 출근하는 길에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전에 영상들이 너무 화내고 짜증내고 분해하고 이런 영상들만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평범한 영상으로 좀 초보 택시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을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인데 어떤 분이 광주에서 택시를, 그분은 이제 얼마 안 하신 분인데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저한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답변은 남겨드렸는데 이제 그 댓글을 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일단 영상으로 알려드리자면, 이제 주간일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좀 많아요, 해결할 방법이. 일단은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 사정하기도 그렇고 제일 쉬운 게 항상 오픈되어 있는 화장실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게 몇 군데 있는데 어디냐면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가 2층, 상가가 1층 화장실은 웬만하면 잠궈 놓는데 뭐 2층 같은 경우는 열어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누가 화장실 쓰려고 2층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좀 드무니까. 뭐 병원 화장실, 관공서, 뭐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구대도 오픈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주유소나 충전소. 솔직히 충전소는 좀 들어가는데 눈치가 안 보이죠. 근데 주유소는 우리는 휘발유를 안 쓰기 때문에 살짝 눈치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거기도 오픈 화장실이라 크게 그렇게 눈치 안 보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차가 안 가지? 아이 진짜 한 10초를 안 가고 있네. 신호 떨어졌는데 안전하겠네. 뭐 대략 이 정도고, 뭐 그 외로 이제 은행이나 또 스타벅스도 오픈 화장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항시 오픈되어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시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없을 때 있잖아요. 야간이라든지 심야라든지. 야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상가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서 부탁을 한 적도 있어요. 자주 그러진 않지만 저도 누구한테 부탁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근데 진짜 급하면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더 이상 다른 데를 찾아갈 여력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부탁을 했어요. 죄송한데 저 화장실 한 번만 쓰면 안 될까요? 다들 흔쾌히 오케이 해 주시더라고요.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가볍게 뭐 에너지바 같은 거, 쪼꼬바 같은 거 한 1,000원짜리, 아니면 뭐 담배를 한 갑 산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끼니 살짝 때울 때 김밥 같은 거 사러 갈 때 그때 말해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커피를 타오기 때문에 커피 같은 걸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또 아메리카노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커피는 달아야 돼. 누가 뭐라 해도 커피는 달아야 돼.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사기도 그렇고, 더 비싼 제가 자주 먹는 카페 모카 이런 거 사기도 좀 돈 아깝고 해서 카페에서 신세 진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지금까지 한 2달 돼가는데 한 번 신세를 졌고, 이제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시고 화장실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심야 같은 경우는 좀 힘들죠. 큰 병원이라든가 지구대 이런 데 빼고는 다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저런 풀 많은 곳 하단에 해결을 좀 하는 편이죠. 아마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새벽에는 사람 없고 어둡고 음침한 곳, 그런 곳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오픈되어 있는 곳 찾아가시면 되고, 없을 때는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거 하나 사고 요청을 하시면 다들 오케이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창피하지도 마시고요. 뭐
이따 또 볼 사람도 아니고 내일 또 볼 사람도 아니니까. 화장실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미터기라든가 어플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어요. 좀 돌발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 결제인데 손님이 카드를 줘서 무의식적으로 결제를 해버렸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결제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자동 결제를 취소하는 게 빠르거든요. 자동 결제 요금 입력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인가 뭐 손님이 현장 결제 하셨나요? 이 버튼이 있어요. 저도 원래 그렇게 하는데 며칠 전인가 한번 중복 결제를 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상하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요금 입력란 아래쪽에 보시면 손님이 현장 결제 하셨나요? 버튼이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면 자동 결제가 취소가 되고 현장 직접 결제만 결제가 돼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직접 결제인데 보내버렸으면 빨리 쫓아가야죠. 가끔 헷갈릴 때 있잖아요. 자동이 아무래도 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안녕히 가세요 하고 봤더니 직접 결제야. 얼른 쫓아가야죠.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한 번씩 헷갈리시는 초보분들은 손님이 내리기 전 내린 후 빨리 이 결제 완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완료 못하고 어리버리 하는 사이에 손님이 사라져 버리면 택시비 날라가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비 오는 날 그 리어 버튼, 뒷유리 서리 없애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게 백밀러 물기도 약간 제거해 준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요즘 버스에 앞에 뭐 커다란 라이트도 달려있고 카메라도 달려있는데 요즘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거나 내리는 걸 찍어서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당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손님을 태우러 갔는데 손님이 정류장에 앉아있다, 요즘 많이 그러거든요. 햇빛 피하려고. 그거하고 이제 손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손님을 태우러 갔는데 버스 정류장이다, 그럼 뒤를 한번 살펴보세요. 룸미러로 뒤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버스가 오고 있다거나 바로 뒤에 버스가 있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태우거나 내리시면 안 됩니다. 내릴 때는 내려줄 때는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아요. 한 10m만 더 가겠습니다 하고 버스 때문에 말하면 다 이제 아무 뭐라고 안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못했지만은 손님이 버스 정류장에 손을 흔드는데 뒤에 버스가 와요. 그럼 그 자리에 세우면 안 되고 한 10m 정도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손님이 좀 짜증 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손님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 손님들도 뭐라 안 할 겁니다.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는 정차나 주차를 못하게 돼 있다, 버스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빼고 태운 거다 설명을 해주시면 손님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거기서 시비를 걸면 또라이고요. 그 사람들 왜 나 안 태우고 10m 갔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또라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에 영상에도 한번 올라왔었는데,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추월하고 나서 다시 2차로로 복귀하셔야 된다는 거. 솔직히 고속도로 탈 일이 거의 없긴 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부스트콜을 아직까지 저는 안 쓰고 있거든요. 광주에서 굳이 쓸만한 장소도 없고 해서. 근데 다른 1등 형님이나 다른 분 보니까 뭐 제주도로 해놓으신 분도 있고, 택시 타고 제주도 가는 사람은 없죠. 울릉도로도 1등 형님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전 안 해놨는데, 저도 재미로 인천공항을 한번 해놔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좀 그런 장거리 한번 가보고 싶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제가 하루에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따가 가스 넣고 세차하고 인천공항으로 부스트콜 장소를 입력해 놓을 생각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인천공항 제가 갈 거예요. 누가 택시 타고 인천공항 갈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한번 재미삼아 해보려고요. 만약에 성공하면 여러분들도 인천공항이나 서울이나 울산, 강원도 이런데 한번 입력해 놔보세요. 제가 만약에 성공하면, 지금은 하지 마시고 지금은 평소 하시던 어디 동네나 구나 이런 곳으로 해 놓으시고, 일단 제가 실험삼아, 저는 원래 부스트콜을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험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재밌겠네요. 그리고 손님 태우고 내릴 때 코너 있잖아요. 코너, 우회전 하거나 할 때 그 코너도 앞뒤로 5m는 정차를 못하게 돼 있는 거니까 알고 운전하셔요. 이제 주변에 이제 교통 상황을 봐서 방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태우고 내리고 하시면 되고, 방해가 될 것 같으면 한 5m 정도 앞으로 가서 손님을 태우거나 내리셔야 돼요. 저는 이제 지금 가스 넣으러 왔거든요. 지금 자동 세차 중인데, 난 내 차에 썬루프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위에 분명히 내 차에 썬루프가 없는데 뭐지 했는데 압률이네. 예, 저는 이제 가스 넣고 세차도 하고 이제 안에도 좀 닦았어요. 여러분들도 차가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 손님들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막 어마어마하게 청결하진 않지만은 누가 봤을 때 깨끗하다는 느낌이 올 정도는 유지를 하거든요. 코로나 때야 손님 내리고 탈 때마다 소독약으로 막 닦고 그래야 됐겠지만, 지금 뭐 그 정도까지 할 건 아니고, 손님이 뭘 흘렸다든가 버렸다든가 뭐가 묻은 것 같으면 한 번씩 중간에도 닦아주시고, 또 세차하고 나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닦는 부위가 손님이 타면서 보는 부위랑 타서 보는 부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 열었을 때 문 아래쪽, 그리고 문 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부분들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타서 보면은 손님들이 뒤에 탔을 때 보면은 앞좌석 뒷부분, 거기에 사람들이 발을 많이 꼬고 막 그러느라고 발자국이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냥 닦아서는 잘 안 지워져요. 그래도 닦았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닦아주시고, 그 무슨 레자왁스로 닦으면 깨끗하게 닦아진다던데 한번 구매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솔직히 내 차가 아니라서. 또 그리고 앞좌석 뒷부분에 뭐 가림막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자국 안 남게. 개인 택시 했으면 제가 그걸 샀겠지만 법인 택시에 그런 걸 사기는 좀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앞좌석 뒷부분, 그리고 에어컨 나오는 그 부분 발자국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닦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님들이 타도 기분이 안 나쁘죠. 더러운 차에 타면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 있어요. 실내에 이제 뭐 술 냄새 나시는 분, 고기 냄새 나시는 분, 땀 냄새 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손님 내리면 웬만하면 환기를 먼저 하는데 그 환기로 다 안 지워질 수가 있어요. 냄새가. 예, 좀 손님이 또 다음 손님이 가까이 있다고 하면 환기를 제대로 못하고 태우니까, 그럴 때는 이거 한 번씩 뿌려서 약간 시원한 냄새 나는 그런 향기인데, 여러분도 이런 거 하나씩 집이란다, 차에 구비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비 오는 날 꿉꿉한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워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하자면, 이 예약등은 잘 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길에서 또 손님, 택시 잡는 손님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 예약등을 보고 잡는데 안 보고 그냥 막 손 흔들기도 하지만은, 저게 빈 차로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손을 흔들죠.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걸 예약 콜로 받고 픽업 가고 있을 때 바로바로 켜주시는 게 서로에 대한 배려고 매너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초보자들의 알고 있으면 약간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찍었는데 다 알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럼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럼 또 다음엔 화내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전운전 하세요. 뿅.